미국이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격은요, 기존의 요격 방식과 다릅니다. 대기권 밖, 그러니까 우주에서 요격을 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이번에 미군이 성공한 요격 실험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평양 상공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3,000에서 6,0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낙하산에 띄운 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 가공의 탄도미사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요격 미사일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목표물로 날아가겠죠.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순간 미국의 이지스 어쇼어 레이더와 위성들이 일제히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위치를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드디어 신형 SM-3 블록 2A 미사일이 발사가 됩니다. 이 발사된 미사일은 단분리를 거쳐서 대기권 밖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게 되죠. 레이더를 통해서,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표물 가운데 정확하게 탄도미사일 하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파괴하게 되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넓은 지구상의 우주 한복판에서 전보다도 작게 보이는 목표물을 탐지해서 요격하는 시스템. 자, 성공되자 관제소에서는 모두 환호를 지르며 자축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미국이 성공했던 SM-3 블록 2A 신형 미사일의 요격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대단한 기술이군요. 우주에서 진짜 바늘 같은 걸 찾아내서 그렇죠. 엄청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술 자체가 이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요격 미사일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주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벌써 5번째 실험을 해서 3차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격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미국과 일본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 자체가 북한의 화성 12형, 그렇죠. 바로 중거리 이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화성 12형이 만약에 발사된다면 아예 본토에 위협이 되기 전에 우주에서 요격하는 그런 지금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과는 판이 다르다. 자, 탄도미사일은 단계별로 요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은 보통 3가지 단계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날아오르는 단계, 그리고 비행하는 단계, 그리고 종말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요격 시스템은 주로 이 종말 단계입니다.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 종말 단계에서 떨어지는 지점을 미리 예측하고 계산해서 탄두를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성공한 SM-3 블록 2A 미사일은요. 종말 단계 이전인 중간 비행 단계에서, 그것도 대기권 밖 우주에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미리 요격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 겹이 아닌 두 겹의 갑옷을 입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하지 못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드나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을 그때 다시 가동할 수 있는 한 박자의 여유를 더 갖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 기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실험 단계였었는데 성공을 못했었나 보죠? 금년도 2월 달에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속적으로 4월 달 이후에 2번 실패를 했다가 네. 10월 달, 그다음에 12월 달 이렇게 2번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다고 하면 보는데, 그러면 뭐 자주 실험하면 될 거 아니냐? 자주 실험 못하는 게 한 발당 100억 원씩 하기 때문에 미사일 한 방에 100억이라고요? 네, 자주 시험을 못하고 네. 사드도 미국이 개발 과정에서 한 11발에서 13발 정도만 시험을 하고 네. 더 이상 실험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도 한 발에 100억 원씩 하기 때문에 네. 13발이면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서 그것도 한 13발 정도 시험하고 이제 중지하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개발됐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이제 실전 배치한 겁니다. 자, 이번에 미국이 성공한 요격 미사일 실험,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번 실험이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된 SM-3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이지스함에 장착된 이지스 레이더가 아니고 육상에 설치된 이른바 이지스 어쇼라는 시스템에서 발사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미사일, 이지스 어쇼, 땅에서 발사된 미사일, 뭐가 다를까요? 자, 이미 이지스 어쇼 기지는 미국이 2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지도로 볼까요? 루마니아에 이미 2015년도에 이지스 기지를, 어쇼 기지를 만들어 놨고요. 올해 폴란드에 또 하나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 이지스 기지를, 어쇼 기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일본에 또 하나의 이지스 어쇼 레이더 기지를, 미사일 기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 모두 4곳의 육상 이지스 어쇼 레이더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건데 네. 왜 유럽에 이렇게 2개나 짓고 일본에 짓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유럽에 짓는 것은 나토가 그 구소련 그 연방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네. 그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나토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토 국가에다가 이지스 어쇼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네. 러시아가 이 소유럽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을 공격할 때 미사일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네.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의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공격할 때 중간에 요격하든가 네. 아니면 중국의 동풍 41 같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결국 일본을 지나가게 될 테니까 네. 일본에서 미국 가기 전에 네. 일본에서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일본에 좀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지스함에 장착된 이지스 시스템과 육상에 지어진 이지스 어쇼 제일 큰 차이점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같습니다만 네. 바다에 있으면은 배가 육지에 들어와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비를 몇 개월 한 동안에는 시스템을 작동을 못 하니까 네.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지스 구참 자체가 벌써 한 1조 원 됩니다. 이지스함 한 척의 가격이 또 엄청나게 비싸군요. 그다음에 SM3를 장착하게 되면 그것도 한 1조 원 되기 때문에 벌써 돈이 2조 원 들고 네. 그걸 운용하는 병력이 한 300명 드는데 이지스 어쇼는 20명이 육지에서 네. 근무하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15분밖에 들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운영할 때는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축하면서 엄청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레이더 시스템을 가동하고 네. 하지만은 육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기보다 못합니다. 네. 그래서 육지에서 가동하면 사거리도 더 늘어나고 아하. 안정적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가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이지스 어쇼가 아마도 SM3보다는 아무래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수진 부장. 그런데 일본에는 이미 이 사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드 말고 어쇼를 추가로 더 배치하기로 일본이 결정을 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거리라든지 네. 또 요격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지스 어쇼 같은 경우는 유효 사거리가 2,500k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본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을 때 유효 사거리가 200km인 사드보다는 이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거리가 5,000km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까지 날아가는 거리를 봐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방어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배치 비용이 사드보다 저렴하고요. 비용이 싼 대신에 운영 비용은 비쌉니다. 아하. 네, 이런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드를 배치했느냐? 사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효 사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격 고도가 이 이지스 어쇼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효 사거리가 200km 미만이면은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방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북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순간적인 대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드를 선택한 겁니다. 네. 우리 정부는 만약에 이지스 어쇼를 우리 한국 땅에다가 배치한다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우리 정부의 사정거리가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이 우리나라를 상공을 지나가게 되면 네. 우리나라 요격하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압박을 가할 거니까 네. 정치 외교로도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왜 그러면 이지스 어쇼를 선택했냐면
일본이 이제 나라가 굉장히 깁니다. 네.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그렇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10개 포대를 사야 됩니다. 아, 10군데나 배치를 해야 그렇지, 되는 단점이 됩니다. 생기는군요. 그러면 한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네. 이지스어쇼는 워낙 사거리가 기니까 네. 2개 포대면 되거든요. 2개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사드를 원래 미국에다가 네. 이렇게 주문했다가 네. 그걸 취소하고 아하. 이지스어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렇군요. 뭐 성능이 좋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갖다 배치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지형에 따라서 또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배치되는 무기가 다른 이유가 있군요. 알겠습니다.